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이 있지만 확실하게 후순위 전입이 되는 겁니다. 2015년에 이 남호 씨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7년도에 강모 씨에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전세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 근저당도 있고 이날 전입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 나땅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인이 아니냐? 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만큼 싸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선순위 전입이 있지만 임차인이 아닌 경우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낸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부부였을 때도 있었고 채권자였을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순위 전입이 있는 상태에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좀 불리해요. 왜냐면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전입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전입이 있다고 다 임차인은 아니죠. 간혹 보면은 이제 성이 같다, 소유자와 성이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가족 아니냐, 부모 자식 간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특이한 성일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요. 예,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으로 사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저희 이제 예전에 수강생 사례인데, 아버지랑 아들이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입이 있는 거지, 선순위 전입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입이 빠져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전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아예 같이 전입이 돼 있으면은 같은 세대원으로 이렇게 되고, 같은 세대 뭐 소유자 아들임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가 전입을 뺀 상태에서 전입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임차인인가 아닌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수강생이 조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 사는 거고 임차인이 아니다, 뭐 이런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 갔더니 그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디미는 거죠. 방 한 칸을 전세 살고 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예,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이 있어도 확실하게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저희 행꿈사 옥션이고요.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지금 3억대 감정이 됐었던 아파트입니다. 소유자가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최선순위 설정 2017년 4월 12일, 전입신고 2015년 4월 9일. 그럼 어떤가요, 이거는? 예, 임차인이 근저당보다 전입이 빨라요.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죠. 대항력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확정일자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요.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엔 지금 이름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근데 날짜를 좀 잘 보시면은요, 여러분. 임차인은 2015년 4월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소유자는 2017년에 이 집을 샀습니다. 이 채무자가 이 집을 사기 전서부터 임차인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끼고 사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꿈사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경우를,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요약본 말고 꼭 원래 등기부도 확인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요. 등기부를 보시면은요, 소유자가 언제 이 집을 샀는지 팔았는지, 소유자 주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의 그 소유자는 강모 씨인데요. 강모 씨는 2017년 3월 20일에 샀어요. 근데 그 전 소유자를 한번 보세요. 이 전 소유자는 2015년 4월 29일에 지금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남호 씨입니다.
등기부를 보면은 이 건물의 히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죠. 2015년에 이 남호 씨가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7년도에 강모 씨에게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 전세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모 씨가 소유한 날짜보다 전입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호 씨는 2015년부터 계속 전입이 있었어요. 현재 경매로 진행이 될 때까지. 남호 씨가 2015년부터 강모 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넘긴 날까지의 전입은 소유자로서 전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해서 등기가 넘어간 날, 소유권이 넘어간 날 4월 12일부터 강모 씨의 소유가 되면서 임차인은 4월 12일부터 임차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다가 소유권을 넘긴 그날부터 임차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한 그날 전입을 한 걸로 봐요. 전입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2017년 4월 13일부터 있는 거고요. 최선순위 설정으로 있는 근저당 날짜를 한번 볼게요. 최선순위 설정 날짜는 2017년 4월 12일 날 강모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날 근저당도 있고 이날 전입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17년 4월 12일에 했고 근저당도 4월 12일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같은 날이고 임차인 남호 씨도 전입을 2015년에 했지만 실제로 임차인으로서는 2017년 4월 12일부터 산 거니까 대항력은 2017년 4월 13일부터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근저당보다 후순위죠.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전입이 있지만 확실하게 후순위 전입이 되는 겁니다. 점유의 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점유가 소유자로서 있다가 임차인으로서 바뀌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요즘에 그 주인 전세라고 하잖아요. 집을 내가 갖고 있다가 팔고 그 집에서 전세 사는 그런 걸 주전이라고 하는데 주전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거는 지난 사건인데요. 사실 진행 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걸 봤어요. 자, 그러면은 주인 전세의 그 대항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한 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일반 물건, 그냥 뭐 소유자 점유, 임차인 없음, 소유자 외에 다른 전입이 없음, 뭐 이런 물건보다는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물건이 되겠죠. 경매는 뭐가 제일 어렵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건을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에 수강생들이 경매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법률 용어, 권리 분석, 복잡한 내용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막상 이제 낙찰받으면은 명도가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거는 물건을 고르는 일이 어려워요. 정말 꾸준함이 필요하고 입찰을 우리가 여러 번 하는데 폐찰도 많이 하잖아요. 이 폐찰을 많이 하는 속에서도 계속 꾸준히 입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폐찰의 확률을 좀 줄이고 수익을 조금 더 높게 하고 싶다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물건의 가치를 볼 수 있다든지 한 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리 분석에 약간 꼬인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매는 새로 진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빠져나가는 인원도 그 정도는 있어요. 경매 1년 이상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전략이 좀 있어야 돼요. 경매는 욕심을 적게 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또 버리고 입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경쟁을 피하는 경매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순위 전입이 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인 아주 좀 특이한 경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행꿈사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